네, 반갑습니다. 엑소캐드 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엑소캐드 디자인이 저장되는 그 캐드 데이터라는 폴더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자, 먼저 엑소캐드 한번 좀 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몇 가지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엑소캐드는 보통 두 가지 이렇게 지금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보통 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자, 저 6654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빌드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소캐드 이제 버전별로 불러지는 닉네임이 다 있는데요. 뭐 발레타 버전도 있고 마테라 버전도 있고 이번에 나온 새로운 버전도 있을 텐데요. 자, 보시면 이 빌드 번호를 기준으로 일단 사용하는 그 구매하시는 그 업체에서 이 빌드 번호에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어느 버전까지 쓰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DB는 보통 저희가 엑소캐드 작업을 하면서 실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처음 작성하는 DB 매니저라는 창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의뢰서도 작성을 하고요. 이런 저희가 보철의 치식과 뭐 임플란트의 유형 그리고 이런 뭐 치은 스캔과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이 다 엑소캐드 덴탈 프로젝트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저장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파일 내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형식이 함께 저장이 됩니다. 실제 뭐 디자인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46, 47 브릿지 캐드라는 STL 파일까지 옆 파일 내에서 생성이 될 건데요. 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이렇게 작업하시는 PC가 디자인 PC 한 대인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별로 없으셨어요. 한 대인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만약에 작업하는 PC가 디자인이 여러 대고 또 실제 캠 PC에서 이 디자인 파일들을 네트워크로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캠 PC에서 파일들을 불러와서 한 번에 블럭 내에서 뭐 배치하거나 계산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좀 많이 발생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인 파일을 저장할 때 이 파일을 보통 모두 복사해서 캠피시 쪽으로 보내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디자인 파일을 보내서 이 파일을 복사해서 캠피시 쪽으로 보내셨는데요. 아마 캠피시에서 불러오면 실제 이 파일을 불러왔을 때 형상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마진이나 또는 실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스크류 부분에도 마진처럼 이렇게 경계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저 임플란트 크라운의 마진과 스크류의 마진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실제 이 디자인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마진을 설정했고 스크류 부분의 삽입 방향을 또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디자인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함께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캠 PC 내에서 뭐 하이퍼덴트나 밀박스로 저희가 연산하는 계산 과정을 할 때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물론 오류가 나타나면 중간에 그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이 실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실패가 되지 않더라도 밀링 작업 중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툴이 부러지거나 또는 그 지르코니아나 웩스 같은 부분의 그 형상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 파일과 그 폴더 내에 있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 영어 정도는 키워드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컨스트럭션 인포라고 C로 시작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제목에도 있고요. 이 파일의 유형에도 보시면 컨스트럭션 인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한 환자 내에서 뭐 크라운이 46 하나, 47 하나, 싱글이 두 개다. 그러더라도 이 컨스트럭션 인포 파일은 하나예요. 정리해 보면 디자인 파일이 브릿지인 경우도 이 컨스트럭션 인포라는 정보 파일은 하나, 싱글이 두 개인 각각 싱글 케이스면 디자인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겠죠. 46 캐드, 47 캐드. 그렇더라도 정보 파일은 하나예요. 그래서 복사하실 때 이 위에 있는 정보 파일을 꼭 함께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 쪽으로 붙여넣기 하시더라도 이걸 함께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파일을 옮긴다 그러면 세 개를 같이 클릭을 하고요. 이것과 컨스트럭션 인포와 이 디자인 STL 파일은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일을 복사하시고요. 이 폴더 내에서 하나 새로 만드셔서 다른 컴퓨터로 보내시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요 내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은 굉장히 가볍죠. 용량이 보시면 지금 뭐 한 5메가 6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제 복사해서 네트워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이 디자인 파일 자체를 우리는 공유해서 쓰고 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 파일 내에서 DB 파일을 눌러도 되고요. APP 파일을 눌러도 돼요. 하나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파일 위치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 위치 열기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지금 덴탈 DB라고 제가 아까 매니저 을에서 만드는 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한 단계 위로 갈 거예요. 이 덴탈 DB를 눌러 볼게요. 자, 덴탈 DB 눌러서 한 단계 위로 가려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상단 폴더를 눌러주시면 돼요. 상단 폴더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보시면 3개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엑소캐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폴더 내에 저희가 실행 파일이 깔리고 나면 실행 파일 깔리는 거 내에 3개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 3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가 볼게요. 자, 캐드 데이터, app, db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app는 대부분 디자인하는 저희 실제 디자인하는 실행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자, app 많이 들어갈 일이 없고요. 자, 캐드 데이터에 들어가 볼게요. 캐드 데이터가 저희가 외울게요. 자, 저장되는 파일은 다 캐드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존에 작업했던 디자인 파일들의 한 폴더가 다 여기 저장이 되고요. 덴탈 DB V3라고 있는 파일은 저희가 등록된 거래처, 그 거래처에 맞게 뭐 작업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저희 그런 차트 그런 정보들이 다 여기 저장돼 있어요. 덴탈 DB V3가 그 파일이고요. 자, 아까처럼 저장했던 파일들은 요런 데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지금 저희가 저장되는 캐드 데이터 폴더를 공유를 걸면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공간 내에 있다면 이 폴더에 들어와서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갈 수 있겠죠.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요. 여기서 액세스 권한 부여 보이시죠? 자, 여기서 내려와서 특정 사용자 요걸 눌러주세요.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요. 보통 컴퓨터의 이름, 컴퓨터 본인만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에브리원을 선택하고요. 자, 에브리원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 누르고요. 자, 에브리원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사용 권한이 조금 중요한데요. 읽기와 쓰기를 같이 일단 제가 부여를 할게요. 읽기, 쓰기 같이 부여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눌러주시면 지금 만약에 기공소 내에 공유기, 인터넷 공유기 한 대에 PC가 4대가 물려 있다. 서로 간에 PC가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면 다른 PC 세대에서도 이 캐드 데이터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드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PC에서 바로 이 컴퓨터로 들어와서 저희가 디자인이 완료된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밀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캐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액세스 권한에서 특정 사용자, 에브리원 선택하고 읽기 쓰기 공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컴퓨터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컴퓨터의 이름을 먼저 알면 지금처럼 데스크탑 D7 이렇게 시작하는 이름인데요. 자, 이 이름을 제가 먼저 복사를 할게요. 보통 뭐 더 쉽게 적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겠죠. 자, 복사한 상태에서 동일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라면 먼저 컴퓨터 아무거나 폴더 하나 실행하세요. 폴더 하나 실행하시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입력하는 창에 내 PC 돼 있죠. 내 PC 마우스 왼쪽 클릭 누르고요. 이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W 2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이름을 쳐주세요.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지금 보이세요? 다른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보여요. 저 컴퓨터가 공유를 걸어놓은 폴더가 저렇게 목록에 뜹니다. 그럼 이 컴퓨터에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이 완료된 케이스 폴더를 찾을 폴더가 있겠죠. 들어가시면 그 폴더 내에서 지금처럼 아까 저희가 보려고 했던 STL 데이터와 그리고 정보 파일이 함께 있겠죠. 그래서 그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밀링 작업에 걸어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실제 정보 파일은 당연히 있으니까 쟤를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폴더 내에 저 파일이 같이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밀링 작업을 할 게 이렇게 네 6가지 파일을 밀링 작업을 할 거다. 그럼 이 파일을 선택해서 블럭 내에 불러오면 되겠죠. 이 작업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거 아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캐드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다가 더 사양이 좋은 컴퓨터로 이 캐드 폴더를 옮겨서 그쪽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그 저희가 디자인하는 엑소캐드 동글은 옮겨서 꽂아야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는 보통 저희가 관리받는 구매했던 판매 업체가 아마 설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이 컴퓨터가 만약에 업체 쪽에서 접수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면 이 설치 파일은 대부분 업체한테 한번 저희가 원격이나 교육을 받으실 때 이 설치 파일을 한번 USB에 담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 추가적으로 여러 PC에 설치를 해야 되거나 소장님들이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해볼 수 있겠다 하시는 경우는 배워보셔도 좋아요.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배우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캐드 데이터 폴더를 그 디자인 파일만 보통 복사를 해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했던 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럼 최근 거 뭐 한 3년 정도만 복사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복사할 때 이 파일을 많이 보통 빼먹으세요. 덴탈DB v3 sqlit라는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처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 굉장히 용량이 작지만 이 파일이 있어야 실제 저희가 거래처가 다 맞게 실제 뭐 임플란트 치과에 뭐 환자 몇 개, 그 다음에 비치과에 몇 개, 그런 부분이 다 여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함께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권해드리는 거는 이 PC 내에서 똑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 파일 하나를 백업을 해둡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백업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따로 저는 표시를 한 번 더 해놔요. 백업이라고 적고요. 제일 앞쪽에 이제 기능이 먹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언더바 정도 하나 넣어주시면 이 파일은 이제 나중에 혹시 저희가 뭐 차트 작업을 하거나 중간에 프로그램이 에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백업받았던 걸로 덮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날짜까지 해주면 제일 좋고요. 언제 시점에 썼던 거래처, 최근에 등록된 거래처가 또 있을 수 있으면 그 보셔가지고 제일 최근 날짜 걸 백업된 거를 다시 바꿔서 쓰는 게 좋겠죠. 다시 바꿀 때는 꼭 기존처럼 동일한 이름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쓸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얘는 그러면 제가 오늘 날짜로 하나 저는 백업을 해놓고요. 자, 요거 지금 덴탈DB V3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요건 약간 어드밴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캐드 데이터 파일을 보통 저장하는 게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렇게 C 드라이브로 저장을 해놨어요. C 드라이브란 얘기는 저희가 내 컴퓨터에 가면 이렇게 보통 파티션이 나눠져 있죠. C 드라이브와 이렇게 따로 D 드라이브, 이렇게 SSD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 C는 용량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면 디자인 파일이 많이 쌓이면 보통 이 C는 점점 용량이 차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스캔 작업을 할 때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저장되는 디자인 파일을 이 D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꾸는 방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사용자가 바꾸는 건 권해드리진 않아요. 알고 계시는 거는 괜찮지만 혹시 바꾸다가 이제 보통 뭐 W나 또는 뭐 이렇게 하이픈, 중간 언더바 이런 문자 키워드가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이 프로그램이 띄워질 때 에러 창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희 업체 전문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하시고요. 때로 소장님들이 직접 캐드 작업과 뭐 데이터를 불러와서 편집해서 쓰고 이런 작업이 좀 능숙하신 분들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요거를 좀 소화해 보시면서 이런 작업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덴탈DB 마우스 오른쪽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갈게요. 자, 이제 익숙한 부분은 조금 빠르게 들어갈게요. 덴탈DB 들어오시고요. 자, 아까는 제가 이 밖에서 폴더를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저장되는 경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덴탈DB에 들어오시면 돼요. 덴탈DB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컨피그라는 폴더가 있죠. 중요한 폴더예요. 저희가 쉽게 바꿔도 안 되고 잘못 바꾸면 문제가 커지는 지금 작업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잡고 유념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컴피그에 오시고요. 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이런 XML 파일들이 이 프로그램의 설정과 관련된 파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 파일들은 저희 표현으로 깨지면 조금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이 파일이에요. 디폴트 세팅 중간 DB, 디폴트 세팅 하이픈 DB인데요. 이 파일은 일단 저는 항상 수정하기 전에 무조건 최신 파일을 백업을 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 지금 실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덴탈 세팅 DB 뒤에 아무 키워드가 없죠. 이 파일이 사용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일을 한번 작업을 편집하기 전에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붙여넣기를 해요. 그럼 지금처럼 복사된 파일이 오늘 날짜로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기 전에 날짜를 먼저 한번 적어줘요, 저는. 이렇게 나중에 혹시 수정하다가 파일이 깨졌거나 내가 어떻게 수정했는지 기억을 못하면 이 파일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세요. 디폴트 세팅 DB 오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저장 경로를 바꾸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편집을 누르세요. 편집 누르고요.
요건 지금 메모장으로 보통 열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메모장으로 파일을 열었고요. 자, 먼저 경로를 바꿔줄 때는 아까처럼 요건 잠깐 내려놓고요. 이 CAD 데이터가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곳에도 이 폴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이 CAD 데이터를 만약에 디자인 파일이 많이 없었다, 최근에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이 파일 자체를 복사할 거고요. 만약 디자인된 파일이 조금 많다, 그러면 실제 그냥 이 이름을 먼저 복사하세요. CAD 데이터 똑같이 복사하셔서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쪽에 만약에 내 PC 들어가 보고요. 이 D 드라이브로 제가 옮길 거다. 그럼 D 드라이브 가서 이 상태에서 D 드라이브에다 제가 저걸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CAD 데이터를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용량이 작은 그냥 빈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CAD 데이터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최근에 작업한 우선 용량이 클 거니까 최근에 작업한 뭐 한 달 정도 데이터만 갖고 올 거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중요한 부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덴탈DB V3 이 파일을 꼭 같이 가지고 오고 있죠. 이렇게 복사해서 저 새롭게 만든 D 드라이브의 용량이 많은 곳에 CAD 데이터 안에 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죠. 들어온 모습 보면 덴탈DB V3 들어왔고요. 최근 내가 필요한 디자인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방금처럼 옮겨져 있는 부분을 먼저 저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CAD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와 줬죠. 들어오고 나서 요 위에 있는 경로 요거 보이세요? 제가 요 위에 내 PC D 드라이브 CAD 데이터 여기를 마우스로 눌렀고요. 요거를 전체를 복사해 주세요. 전체를 복사. 요거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경로로 바뀌었다고 제가 설정을 넣어 줄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분들이 시도하지 마시고 먼저 업체의 전문적인 담당자에게 케어를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겠다고 하시는 경우만 단계적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열었던 저희 디폴트 세팅 DB 이 파일 있죠?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구와 여러 가지 설정 언어들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찾기를 먼저 할게요. 컨트롤 F, 컨트롤 F를 통해서 저희가 저장 경로에는 일단 스토리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해당 단락이 나와요. 해당 줄이 나오고요. 스토리지를 쳐보면 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검색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데이터 스토리지 패스, 데이터의 저장 경로란 뜻인데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원래 있던 부분이 이렇게 .w CAD 데이터 C 드라이브의 CAD 데이터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운표와 시작하는 다운표, 끝나는 다운표, 시작하는 다운표 사이가 그 폴더의 경로예요. 아까 제가 복사했던 경로 기억나시죠? 만약에 여기서 실수로 이 다운표 하나를 없애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덮어쓰기를 하거나 수정할 때는 내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그 부분이 유념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붙여넣기. 이렇게 지금 붙여넣기 한 거 된 거 보이세요? 원래 경로에서 D 드라이브의 CAD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C에 저장됐던 경로가 D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오늘 했던 작업이 저장 경로를 바꿔보는 작업이에요. 용량이 적은 경우에 많은 곳에 저장을 하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를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제가 저장해 보고요. 자, 열렸던 디자인 파일은 다 닫게 해주세요. 방금처럼 뭐 덴탈 DB나 디자인 실행하고 있던 게 있으면 다 한번 파일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덴탈 DB 들어가 볼게요. 의뢰서 똑같이 들어오고요. 한번 바뀐 경로로 저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누르고요. 제가 테스트로 한번 이렇게 제가 누를게요. 적용. 이건 그냥 실제 잘 만들어졌는지만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장. 자,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여기 작업 폴더 열기 눌러볼게요. 작업 폴더 열기 이렇게 보이세요? 내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CAD 데이터로 저장이 됐죠. 그래서 보면 방금 새로 제가 바뀐 쪽으로 저장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 경로 바꾸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고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